그래서 흔히 이제 그 순자산 요 표가 있는데 그 상위 1% 기준으로 어떻게 되시는지 자산이. 네. 예, 그래도 뭐 1%는 들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쩐업주부예요. 오늘은 목동아빠님을 모셨는데요. 직장 생활을 20년 동안 하시고 40대 연봉 2억을 달성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투자도 성공적으로 하셔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고 현재는 퇴사를 하시고 또 본인의 사업을 읽어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실 평범한 사람은 이 셋 중에 하나만 달성하기도 벅찬데 어떻게 이렇게 두루두루 성과를 내실 수 있었는지 오늘 모시고 여러 가지 노하우와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그 부동산 투자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일도 하고 있고, 그리고 목동아빠 채널 운영하고 있는 목동아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 40대 연봉 2억까지 가셨었는데 예. 사실 그거를 포기하고 지금 어쨌든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예. 어떤 좀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제가 연봉을 뭐 처음부터 2억을 받았던 건 아니고요. 처음 일을 시작하고 한 4천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연봉이 이게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이 계속 2억까지 올라갔거든요. 우와, 네. 2억을 40대 초반에 이제 찍고, 네. 근데 이제 저희 애가 했던 일이 약간 교육 관련 회사여서 네. 코로나가 이제 갑자기 오게 됐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쪽에 이제 타격을 좀 많이 입고, 연봉이 그때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어느 순간 점점 줄더니, 네.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1억까지 이제 네. 연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연봉이 더 떨어지면 네. 이제 생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또 고민을 하게 됐어요. 사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오더라도 누구나 이런 조기 은퇴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이 자산과 월 현금 흐름이 갖춰져야 그래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사실 현재 어느 정도이신지.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 많은 뭐 진짜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요. 네. 그거에 비하면 이제 좀 소소하고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목동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네. 또 주택도 여러 개 또 투자를 하고 있고, 네. 상가도 한 2개 정도 네. 가지고 있어서 네. 그래도 평균보다는 좀 괜찮지 않은 상황인가라는 정도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내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나 이런 게 좀 궁금하시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제 그 순자산 요 표가 있는데 그 상위 1% 기준으로 어떻게 되시는지 자산이. 네. 예, 그래도 뭐 1%는 들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자산에서 월 현금 흐름은 현재 어떻게 나오고 있으신지. 지금 대부분의 이제 한 80% 정도의 자산은 지금 차익형 부동산으로 좀 가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상가 투자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현금 흐름이 이제 은퇴를 대비해서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한 건데, 네. 그거는 이제 지금 고금리 되기 전에는 네. 한 4천만 원 정도 연 오, 네네네. 나왔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서 네. 반토방에 한 2천만 원 정도 지금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단 그 앞서 말씀해주신 이제 자산을 만드시기까지 사실 겸손하게 말씀해주셨지만 순자산 상위 1% 달성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자산과 지금의 현금 흐름을 만들기까지 이 투자 스토리가 이제 굉장히 긴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그 시작이 29살에 1억을 모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걸로 내 집 마련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부터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드리자면 아마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시작이 돼요. 네, 스토리가. 네. 물론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저희가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아가지고 저희 집이 이제 뭐 전세로 살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그 친척 집에서 이제 네. 거부살이라 그러죠. 아, 네네네. 친척 집은 되게 부자였거든요. 네. 그 집에 네. 거부살이로 조그만 이제 방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네. 같이 살았는데 네. 거기 사니까 이제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전세면 내 네. 친구를 데려올 수 있고 놀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전세도 아니고 네. 더부살이니까 친구들을 또 늦게 동안 놀기도 어렵고 또 시끄럽게 하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네. 생일 파티 이런 거 예, 할 수도 그런 거는 없고. 뭐 생각도 해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게 집이 좀 없으면 네. 그 집은 또 상대적으로 되게 부자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좀 가난하면 되게 불편한 게 많구나, 어려운 게 많구나. 그리고 제가 또 그런 철이 또 빨리 들어서는지 몰라도 부모님께 뭐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학원도 다녀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뭐, 네. 뭐 이렇게 많은 서포트를 좀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이 좀 좋지 않다라고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걸 굉장히 좀 일찍 깨달으신 거네요. 그렇죠. 몸소. 그래서 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걸 넘어서 더 큰 네. 거는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네. 내 자녀에게는 좀 이런 걸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왜냐면 네. 가난이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네, 네, 네. 제 의지와 상관없이 네. 그냥 여기 태어난 건데 주어진 환경이 그랬던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열심히 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제한적이었고 근데 이런 상황이 갑갑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 자녀에게 이런 상황이 또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아찔하셨던. 네, 아찔하고 네.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런 나의 그런 가난을 좀 물려주고 싶지 않다. 네. 나는 좀 화목한 가정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네. 금전적인 목표를 중학교 때부터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요? 예. 네. 중학교 좀 철이 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일단은 좀 돈을 모아야겠다 네.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굉장히 좀 40대 중반이어서 네. 나이가 많아 옛날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그래서 네. 그 당시에 1억이면 금리가 10%가 넘었거든요. 네, 네. 1억 있으면 이자만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걸 중학생이 알았다고요? 예, 제가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 100만 원이 그때 어느 정도 값어치였냐면 네. 대기업 초봉이 120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 목표를 잡았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1억을 모으면 회사를 안 다녀도 네. 그 당시에 지금 그때 아니지만 마음에. 예, 네. 100만 원이면 좀 살 수 있다. 여유로. 그래서 1억을 모아야겠다. 그 당시에. 네. 지금 값어치로는 뭐 3, 4억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 근데 1억 정도를 모으는 거를 했는데 그냥 목표만 세우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네, 네. 학생이니까. 네, 그래서 꿈에서 언제까지 이룰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 봐서 그냥 29살 네. 정도에 30대가 넘어가기 전에 20대 안에 1억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걸 중학생 때 세우고 달성하신 거예요, 목표를? 그렇죠. 중학교 때 이제 계속 생각을 제가 했어요. 네. 그리고 30대에는 그냥 단순하게 10억. 네. 왜냐면 돈이 또 돈을 불릴 수 있으니까 네, 10억 네. 그리고 뭐 40대는 20억 이렇게 중학교 네.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우리 집이 아닌 집이잖아요. 네. 남의 더부살이를 하지만 눈을 감으면 내 집이 생겨요. 음. 왜냐하면 눈을 감고 잠을 자기 직전에 네. 내 미래를 그렸거든요. 네. 내 집을 갖는 순간 내 집에서 자는 그런 꿈을 이렇게 하면서 눈을 감으면 이게 네. 내 물리적으로는 내가 남의 집에 있지만 네. 눈을 감으면 내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 포근함을 느끼고 네. 행복감을 제가 느꼈어요. 자면서. 그래서 네. 그런 집. 그래서 1억을 모으면 내 집을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그렇게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저희 모든 그 DNA, 생각, 모든 행동들이 20대 1억을 모으는데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방법을 찾게 됐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렇게 1억을 모을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됐죠. 네, 네, 군대를 네. 나오고 대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네. 대학교를 이제 어렵게 네. 서울에 있는 뭐 공대를 어떻게 가게 됐어요. 네, 네. 근데 그때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네. 집에 여유가 없다 그랬잖아요. 네. 집안에서는 대학교 가는 거 원치 않았거든요. 아, 어렸을 네. 때부터 상고를 가기를 원하셨어요. 돈이 많이 드니까 당장 이제 은행 가서 일하기를 원하셨는데 네. 저는 대학교 생활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우겨서 제가 이제 갖게 됐고 대학교를 어렵게 가게 됐지만 네. 결과적으로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도 마련이 쉽지가 않아서 네, 네, 네. 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 결국 다 제가 갚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29에 1억이 달성이 되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네. 이제 생활비나 뭐 여러 가지 비용을 못 받았죠. 네. 여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네. 아르바이트해서 네. 벌면서 학교를 다니고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알바를 네. 거의 많이 해서 학비를 또 모아야 되고 내가 이걸 4년을 다니고 네. 하면 인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사회에 딱 시작을 할 때는 몇 천만 원 빚을 지고 네. 시작을 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한참 일할 때 되면 이제 네. 28, 9인데 네. 그럼 이제 딱 계산을 해보니까 네. 1억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네.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연봉이 뭐 내가 몇 억씩 받지 않죠. 네, 그 네, 당시에는. 그쵸. 초봉이. 네.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꿈이요. 네.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그때 생각했죠.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내가 원하던 꿈을 이룰 수가 없고 학교는 왔고. 네. 근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읽었던 책이 이제 빌 게이츠 관련된 네. 자서전을 읽었는데 네. 그분이 이제 하버드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창립하면서 네. 중퇴를 하더라고요. 네. 하버드를. 네. 그래서 하버드를 중퇴했어? 네. 그래서 아니 하버드도 중퇴하는데 네. 저는 중퇴하신 분들 많으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하버드도 중퇴를 했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 사람도 큰 걸 이루기 위해서 포기를 한 건데 제가 그때 생각하기 위해서 어떤 큰 걸 얻기 위해서는 큰 걸 하나 포기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둘 다 가질 수가 없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과감하게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좀 벌어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취업을 혹시 하신 건가요? 예, 취업을 이제 했죠. 네. 일반적으로는 취업을 했는데 일반 취업을 하니까 월급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90, 뭐 100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도 1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1억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거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네. 제가 열심히 한 만큼 네. 조금 성과를 받을 수 있는 두세 배 열심히 일하면 두세 배 받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면 될 수 있겠다 네. 생각을 했고 그때 사업을 할까도 생각했는데 이게 네. 리스크가 너무 크고 네. 다 날아갈 수도 있게 생각 들어서 이 리스크도 없으면서 네.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돈을 네. 많이 벌 수 있는 건 뭘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게 네. 뭔가요? 뭐냐면 이제 성과제 일을 제가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본급보다 인센티브를 많은 쪽을 제가 네. 하게 됐어요. 혹시 영업 이런 쪽인가요? 관련 쪽인데 예, 이제 마케팅 쪽으로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 네. 마케팅은 이제 학력 이런 것보다 네. 실력을 좀 요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홍보를 잘하고 네, 매출을 맞아요. 올려주고 성과를 내는 사람을 제일 선호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런 쪽에 이제 회사로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빨리 1억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네. 남들보다 조금 열심히 하고 네. 두세 배 정도 하고 네.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제일 늦게 나오고 혹시 그러면 몇 살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사회생활을? 사회생활을 이제 스물- 거의 24살 아. 정도부터 이제 4살 네네. 정도, 5살 이 정도부터 네. 시작을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되게 빨리 시작을 했죠. 네. 친구들은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네, 이제 그래서 복학할 나이인데 이제 사회로 나오신 그렇죠. 거죠. 나와서 네. 이제 일을 하고. 근데 그때 이제 받았던 월급이 한 350 정도 받았어요. 월급을요? 예, 그때. 24살에요? 예. 그리고 20년 전에. 그렇죠. 그때 350 정도를 제가 이제 받고. 네. 그러니까 저희 대기업보다 제가 한 2배가 네. 받더라고요. 네. 350 요렇게부터 시작 이제 하신 건데 네. 그 중에서 저축은 그럼 얼마 정도씩 혹시 하셨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어렸을 때 주식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축을 먼저 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이제 바로 20살 때 시작을 해서 네. 제가 이제 한 5천만 원까지 투자를 그 당시에 사실은 네. 투자를 했었고 네. 그때 이제 생각나는 게 투자했던 주식도 네. 제일모직이라고 네. 예, 그때 이제 제일모직 하면 빈폴 이런 거 네, 만드는 네. 회사였고 저희 나이 때도 그게 유행이었고 네, 네, 근데 네. 그것도 있었지만 알게 된 거는 이제 제일모직이라는 회사가 네. 그 삼성 핸드폰 있잖아요. 네. 거기는 플라스틱 성형 네. LG화학처럼 네. 그런 걸 같이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네, 네, 이름만 네. 이제 제일 모직이었던 거고 모직 비중보다는 사실은 그런 화학 쪽에 더 비중이 컸기 때문에 네. 어차피 삼성 핸드폰이 이제 그때 시티폰에서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네. 많이 팔리고 하면서 네. 삼성전자 계열에 들어가면 문제가 없겠다 생각을 해서 네. 그때 이제 그쪽에 이제 제일모직에 투자를 올인해가지고 네. 그래서 수익이 좀 많이 나셨나요? 수익이 많이는 아니었고요. 네. 근데 안정적이어서 그때 네. 한 1.300, 500 뭐 이 정도 났던 것 같아요. 네네네. 수익이 났고 네. 거기다 나머지 반은 이제 저축을 네. 해가지고 이제 막 하다가 이제 1억 정도를 이제 제가 빨리 모으게 된 거죠. 예. 그러면 저축과 투자를 좀 병행을 하셔서 네. 24살에 이제 사회생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네. 29살에 1억을 달성하신 거죠. 맞습니다. 네. 네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내 집 마련을 그 돈을 들고 이제 네. 바로 하러 네. 가신 건가요? 제가 이제 딱 계산해 보니까 네. 주식 투자금하고 현금을 딱 합치니까 1억이 되더라고요. 네. 그 전까지는 네.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몇 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단위가 크니까.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어떤 단계에 올라서면 네. 보이는 시야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억이 모이게 되니까 1억으로 할 수 있는 게 보이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쪽도 이제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어떻게 투자를 할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네. 거의 발품을 팔아야 되고 책에서 정보를 얻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읽던 그때 28살 때 읽었던 책 중에서 네.
신도시 투자에대한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판교 개발 뭐 이런 거 나왔었고 네. 광교 신도시 개발 이런 내용. 이거 재벌집 막내 아들 스토리 아닌가요? 아니에요. 한교. 그런 네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쪽이 앞으로 뜰 거다.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네. 맞죠. 그쪽이 입지가 좋아서 뜰 거다 하고 네. 이쪽이 자본이 안 되는 사람은 그 영향을 받는 인접지로 가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서 네. 거기 네. 책에 나와 있던 책이 이제 지금 삼성전자 옆에 있는 영통 있잖아요. 네네네네. 10m 위부하늘채라고 네. 재건축 아파트였어요. 21평짜리인가 10몇 평짜리였던 것 같은데 네. 막 검색해 보니까 그게 1억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고 금액대도 가능한 것 같고 해서 한번 싹 가보니까 네. 그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제 부동산 투자의 시작이었어요. 네. 딱 가니까 네. 냄새가 튀는 공기가 튀는 거예요. 네. 여기가 네. 여기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네.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이 동네가 네. 너무 좋은 거예요. 동네 주변이요? 예, 네. 왜냐면 네. 근처에 걸어서 삼성전자도 갈 수 있었고 그다음에 네. 명문 고등학교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주변에 옆에 공원이 2개를 끼고 있고 네. 역도 꼭 개통된다고 하고 미래를 봤죠. 네, 네. 지금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가격이 낮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팔 때 가격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네. 팔 때 네. 미래 5년 후에 3년 후에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딱 해보니까 네. 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걸 그리면서 네.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내가 살 집을 그린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 살면서 저희 집을 그렸어요. 이게 내 아파트가 생기게 되고 언젠가 살 수도 있고 살지는 않았지만 네. 살 수도 있고 그려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집을 이제 결정하게 됐고 그래서 너무 이제 행복해가지고 네. 그 집을 한 2, 3개월마다 네. 가봤어요. 왜냐면 여기가 내 집이야 하고 네. 공사 중인데도 네. 몰래 인부들 몰래 네. 들어가서 얼마큼 지어지고 있을까. 시멘트밖에 없는데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그렇죠. 너무 행복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내 집 마련이 이제 그 투자의 시작이 되셨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요 이후에 이제 또 긴 투자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또 좀 간략하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첫 아파트를 이제 또 네. 구매를 했고요. 그러다가 너무 좋았어요. 네. 집값이 막 몇 억이 오르더라고요. 네. 순간 막 1년 사이에 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내가 5년 동안 1억을 모았는데. 모았는데 1년 만에 1억이 더 는 거예요. 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순간 자산이 뭐 3억이 되더라고요. 네. 31살? 30살 되니까 네, 3억이 네, 되더라고요. 네. 계산대로 하면 이게 15년 걸려야 되는 건데. 예, 이렇게 네. 빨리 되니까 이게 돈 버는 맛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게 또 맞죠. 경제 위기가 좀 이렇게 네네. 와가지고 부동산 침체가 굉장히 길게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랐던 가격이 내려가게 된 거죠. 네네. 제가 본 것보다는 그래도 한 뭐 1억 얼마는 더 올랐지만 네. 자산이 확 올라갔다가 네. 뭐 1억 얼마가 확 떨어진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비슷하죠. 내 돈이 줄어든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이미 겪은 거죠. 30대 초반에. 그래서 자산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다시 생각했죠. 열심히 일해야겠구나. 이것만 보면 안 되겠구나 네. 생각을 해서 또 이제 내 일에 또 열심히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그 당시에 또 욕심이 생겨서 네. 이제 뭐 분양을 하는 곳도 많았어. 신도시도요. 네. 근데 가격이 이거보단 더 떨어지진 않겠다. 그러니까 네. 경기가 그때 안 좋아가지고 네. 그때 분양가 상한제도 하고 그래서 금액이 되게 낮은 금액으로 분양을 했어요. 네. 평당 뭐 지금 뭐 한 800 얼마 이렇게 분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분양을 하나 더 받아야겠다 생각 들어서 그 집 놔두고 하나 또 인천 청라에 네. 분양을 하나 또 받게 된 거죠. 네네네. 네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경제가 계속 좋지 않아서 네. 지속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눈에 띄었던 게 이제 목동이나 네. 그때 판교 네. 이쪽이 집값이 분양가보다 막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오, 네. 엄청 이제 가격이 올랐다가 네. 이제 입주할 시점이 돼가지고 경제 좀 위기가 이어져서 네. 집값이 뭐 분양가다 그대로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네. 제가 이제 판교를 좀 알아보다가 판교는 너무 멀더라고요. 제가 출퇴근이 안 되겠더라고요. 네, 저도 네, 언젠가 네.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여기 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출퇴근이 안 될 것 같아서 네. 알아보다가 이제 목동이 되게 비싼 줄 알았는데 그때 되게 쌌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네. 믿기지 않겠지만 그때 제가 재건축 받았던 그 아파트 있잖아요. 네. 그 아파트하고 목동 27평 제일 싼 단지의 아파트하고 가격이 똑같았어요. 갭이 없고 네. 똑같았어요 가격이요. 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신축이었고 네. 재건축이 완료되고 신축이어서 이제 가격이 높은 거고 네. 실거주가 있으니까
목동은 이제 26년 차 네. 아파트니까 재건축 아파트도 아니고 네. 살기에는 낡았고 네.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나쁘죠. 가격이 되게 떨어져 있는 네, 상태에서 네. 두 개 갭이 없어서 네. 갈아타기를 했죠. 여기는 충분히 지금이 너무 싸다 목동 생각이 돼서 갈아타고 갈아탄 거에서 이제 또 이제 더 큰 평수에 늘리고 네. 또 있던 걸 청날 정리하고 아. 또 투자를 하고 네. 해서 이제 자산이 이제 급격하게 네. 늘리게 된 거고 지금 목동도 이제 두 번째 집이거든요. 옮긴 거예요. 평수를 아. 옮기고 네. 또 큰 평수로 이동을 하고 네. 하면서 하고 나머지 있는 것들은 또 다른 데 더 이때 자산을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이동할 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매력을 느꼈고 네. 불황기 때 좀 옮겨야 된다는 생각을 그때 이제 하게 돼서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이제 더 좋은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이제 해 나갔던 거죠. 아, 주로 아파트 투자를 해오시다가 상가 투자도 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가 투자는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제가 이제 연봉이 2억 되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줄어들었다고 네,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여유가 있고 여행도 많이 다녔거든요. 연봉이 주니까 못 하게 되더라고요. 여유가 네. 좀 없어지고 그쵸. 아끼라고 하게 되고 아껴야지 이런 네. 게 이런 걸 좀 대비를 언젠가는 은퇴하는 게 빨리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네, 하게 네, 됐고 현금 흐름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처음에는 이제 건축을 져서 네. 꼬마 빌딩을 사는 건가 아니면 뭘 살까 생각을 네. 하고 건물이 아니라 건물을 쪼갠 유닛을 한번 사볼까? 그게 이제 상가였던 거죠. 상가가 모이면 건물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상가를 경험하면 여러 개의 건물을 사는 그런 간접 경험을 제가 겪게 되고 네. 그런 건물주로서의 그런 희노애락들을 네. 느낄 수 있고 해서 이제 상가를 사야겠다. 마침 제가 작년 초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아직까지는 네. 막바지였죠. 네, 그래서 네, 네. 집값 금지도 있었고 네.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집값은 엄청 올랐는데 네. 그 사이에 상가는 못 올랐어요. 코로나로 인해 눌러 있던 거죠. 네. 자산에 이제 버블이 생긴 거잖아요. 집은 좀 고평가고 그래서 이 자산의 이동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상가가 조금 저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코로나가 이제 막 집합 금지가 막 해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제 해제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해제되기 전에 이제 산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러면 상가는 좀 어느 정도 규모, 자산 규모로 갖고 계신지. 그거는 두 개를 제가 샀고요. 합쳐서 한 12억 정도. 거기서 그러면 말씀하신 월 현금 흐름은 좀 얼마 정도 나오고 있는지. 그게 이제 고금리 전에는 네. 한 4천만 원 정도, 네, 연 4천만 네. 원이 나왔고 네. 지금은 이제 반으로 쪼그라들어서 네. 2천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도 뭐 크게 문제는 없고요. 네.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이제 금리가 내려갔을 때 네. 차익형으로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월세도 올해 7월부터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 네네. 수익률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다 이렇게 지금까지 긴 이 투자 스토리를 쭉 들어봤는데 사실 저는 조금 더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뭐 사실 회사 생활은 조금 적당히 하면서 내 개인의 투자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조금 꽤 많으신데 이제 목동 아빠님께서는 근로소득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커리어 하이를 찍으시고 또 투자에서도 이렇게 또 성공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이런 부분이 전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사실 시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렇게 풀로 달리다 보면 번아웃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혹시 노하우가 좀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부터 근로소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네. 부자가 되신 분들 보면 투자뿐만 아니라 현금 수익이 네. 매달 근로소득이 안정적이신 분들이 항상 부자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이게 이제 흔들리게 되면 내가 어떤 자산이 있을 때 위기가 오면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근로소득이 있으면 위기가 와도 안 팔아도 되는 거죠. 금리가 올라도 버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근로소득하고 또 투자하는 수익이 저는 자동차로 따지면 네.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가 이제 하나 펑크가 나면 네.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네. 투자가 잘못되면 또 왼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가야지 굴러가야지만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로하는데 소득에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됐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 일이 되게 재미없고 힘들면 근로소득을 많이 받을 수 없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읽었던 책 중에서 네. 김정훈 교수님의 책이 있는데 네. 김정운 교수님 말씀하시는 김정은 거죠? 교수님. 약간 괴짜 맞습니다. 교수님. 네, 예, 네.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네, 네. 나는 놈 위에 노는 놈 있다 이런 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은 이제 노는 놈을 못 이긴다는 거죠. 뛰는 것도 언젠가는 지치니까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결국 에너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일하는 게 지겹지 않고 재밌게 할 수 있고 네. 즐길 수 있다면 네. 이거를 내가 지치지 않고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공부든 그 네. 무엇이든 그래서 내가 어떤 산악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산악훈련인데 등산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구에게는 등산이고 누구에게는 훈련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과 노는 게 구분돼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따라 달리는 거다. 그러니까 정해졌을 때부터 이거는 일이고 네. 이거는 노는 거다라고 구분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 일이 될 수도 있고 노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우리는 취미로 하지만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일인 거잖아요.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취미로 하는 사람은 재밌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상황, 내 생각에 따라서 노는 게 될 수도 있고 네. 일이 될 수도 있다.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일을 그냥 일로 생각하지 말고 노는 거하고의 경계를 좀 없애면 좋겠다. 최대한 내 마인드를 바꿔서. 예, 마인드를 바꿔서 노는 거하고 일하는 거하고 조금 결합을 하고 구분이 없게 만들어버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저는 이제 그 일을 열심히 했을 때 그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을 하는 거를 게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게임을 안 해요. 네. 핸드폰 게임 이런 걸 안 하거든요. 네. 원래 그런 게임하는 것보다 인생의 게임이 더 재밌는 게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집 사는 것도 부루마블 하는 느낌으로 저희 하고 있어요. 재밌고 미래를 그려보고 있고 네. 진짜 그런 느낌으로 저희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하는 것도 노는 느낌으로 즐기는 느낌으로 잘하면 월급도 많이 받고 네. 인생 게임 아세요 혹시요? 그건 몰라요. 내가 어떤 의사의 길로 가든 뭐 길로 네. 가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건데 거기서 돈도 벌고 이런 게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 게임 하는 것처럼 네.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이왕이면 즐겨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 말도 언어도 제가 나는 회사 때려치고 싶어 그만하고 싶어 일 너무 힘들어 네. 이런 입에 말- 달고 살죠, 직장인들이. 그렇죠. 근데 저는 반대로 우리 회사 너무 좋아. 일 너무 좋아. 일 너무 행복해. 네. 계속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세뇌를 시킨 거예요, 저를. 그 생각을 하게끔. 네. 계속 가고, 일 할만해. 이게 더 좋은 일은 없어. 내가 하는 것만큼 보상도 받고,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야. 나만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너무 행복한 일이야라고 했기 때문에 좀 안 지쳤던 것 같아요. 번아웃이 안 왔고. 일로 번아웃은 안 왔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또 했던 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개 다 잘할 수 없다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큰 걸 버려야 된다. 저희가 하는 것들을 다 버렸죠. 네. 왜냐면 이제 친구들도 안 만나고, 그러니까 제가 투자도 하잖아요. 네. 공장도 다니고, 또 친구도 만나고, 뭐 취미도 갖고, 일도 열심히 이게 안 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심플하게 살았죠. 퇴근하면 집만 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퇴근하면 에너지 다 쏟고 그냥 네. 집에 오고. 친구들도 뭐 친한 친구가 있지만 서로 바쁘니까 네. 뭐 1년에 뭐 한 번, 뭐 두 번 뭐 많이 보는 거잖아요. 네. 나이 들수록 더 느끼실 거예요. 자주 네.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1년에 뭐 한 번, 두 번 정도 보는 거고 또 술도 안 마시고 그리고 뭐 이상한 모임 안 하고 골프 안 치고 네. 뭐 그러니까 남는 게 이제 뭐 그런 게 뭐 그런 거밖에 없어서 네. 임장 다니면서 운동하고 네. 예, 많이 걷잖아요. 네, 네, 운동하고 네. 그리고 시간이 안 나니까 네. 맛집을 가야 돼요. 네. 가족들하고. 그러면 임장 가고 싶은 대로 잡아서 가요. 아. 그렇게 기준을 짜서 노는 것도 약간 그런 임장 투자랑 연결을 해서 그래서 어떤 청담동을 가야 된다. 그럼 청담동에 맛집을 가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던 데 계속 가는 것보다 네. 새로운 데 가면 더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청담동을 가봐야겠다. 네. 많이 갔거든, 청담동. 네, 네, 네. 많이 가고 설해마을도 많이 가고 왜냐면 그쪽 빌라로 옮길 생각도 있어서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맛집 검색해서 가고 그 뭐 몽마르트 언덕도 올라가고 네. 투어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용인 쪽을 가야 된다. 네. 그럼 이제 에버랜드 가는 날인 거죠. 네, 네. 에버랜드 갔다가 네. 오면서 이제 용인 뭐 가고 네, 광교도 갔다 오고 네, 그런 식으로 네. 이제 투어를 대부분 이제 그렇게 이제 네, 네. 짰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걸 오히려 노는 거랑 또 이렇게 경계를 허물고 또 노는 여가 시간은 약간 그런 생산적인 거를 또 넣어서 요 경계를 또 허물고 그렇죠. 요렇게 하신 게 어떻게 보면 노하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놀면서도 일하는 거였고 네. 일하면서도 노는 거였고 네, 네, 예.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는 이제 과감하게 어쨌든 퇴사를 결정하시고 이제 직접 본인의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사실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부자가 되시고 진짜로 몇백억대 자산가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단계까지 가려면 사업 소득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냥 저는 사업을 하지 않고 회사 월급만으로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갈 수 있는 게 지금 정도 거의 네. 한계라고 봤어요. 네. 건물을 지으려면 이게 현금 흐름이 더 필요하거든요. 네. 수입이 엄청 많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갔다라고 생각해서 원래는 제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마케팅 회사 다녔기 때문에 네. 마케팅 회사를 좀 차려볼까? 네. 마케팅 컨설팅 일을 좀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목동아빠 채널을 운영을 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교육 관련 원래는 컨텐츠가 목동이라는 이미지가 이제 학군지 이미지가 네, 있으니까 네, 네. 교육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저희 목동에 사는 아빠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 네, 네.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관심이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채널을 만든 거 보시는 분들이 네. 관심이 돈에 관심이 많으셔서 네, 네, 네. 교육은보다는 네, 네. 이 투자에 굉장히 네. 관심이 그러면서 이제 상담 문의가 이제 메일로 좀 네. 이제 오기 시작하고 이제 상담을 좀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네. 그게 자연스럽게 사업으로 그럼 연결이 된 거네요. 그렇죠. 네. 의식의 흐름대로 네. 원래 목동 아빠가 이제 원래 교육 관련 채널로 시작했다가 네. 갑자기 부동산으로 이제 넘어갔다가 네. 갑자기 부동산에서 컨설팅에서 갔다가 네. 갑자기 중개로 이게 이제 의식의 흐름대로 네. 제가 원한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장이 원하는 대로. 네.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천칙 중에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주의여서 네. 잘하는 게 돈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잘하는 걸로 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하는 일은 이제 공인중개 일을 법인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 법인을 가지고 있고 네. 월세도 받고 투자도 하고 있고 네. 플러스 이제 공인중개 일도 같이 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목동에서 하는 건 아니라 네. 서울 전 지역 경기권 인천까지 다 해서 네. 그런 중개를 해주고 있고 약간 뭐 펀드 매니저처럼 네. 부동산 이제 펀드처럼 네.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 있는 자산 있으신 분들을 한 100명 정도 제가 유치해서 네. 그분들의 가족, 그분들이 또 갈아타기 할 때 계속 제가 같이 다니면서 네. 계속 도와주고 네. 제가 했던 그런 투자 방향대로 네. 계속 시뮬레이션을 계속 제가 돌리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런 사업도 하고 계시고 또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유도 이루시고 사실 이런 상태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라이프거든요. 네. 그래서 요걸 이제 직접 경험을 해보시니까 정말 내가 생각했던 대로 꿈꾸던 대로인지 아니면 아주 막상 경험을 해보니까 요런 점은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요런 게 있으신지. 경제적 자유, 뭐 파이어족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로망이 다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막상 겪어보니까 무조건 좋지만은 않고 준비를 좀 마음의 준비를 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현금흐름이 4천이었는데 네. 고금리 상태에서 2천을 준 거잖아요. 네, 네. 이것도 뭐 예상은 어느 정도 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갈지는 예상을 네. 못했거든요. 이런 이제 외부 변수가 이제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활을 또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 수준을 네. 그러면서 이제 파이어가 되고 싶은 건데 네. 이게 이제 충돌이 된다는 거죠. 조금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좀 러프하게 금리라든지 내가 원하는 수익대로 또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예상을 좀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어족이 되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서 하려면 굉장히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 많은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수준보다 낮춰서 네.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할 만한 건지 그래도 행복한 건지 내가 하고 싶어 하면서 느꼈던 그런 만족감을 줄이면서 네. 직장 생활을 안 하는 게 과연 행복한 건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하시고 그러면 보통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내가 지금 받는 월급 정도가 이제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나는 무조건 퇴사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직접 경험해 보신 입장에서 어느 정도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비교했을 때 내 소득 수준을 줄이지 않고 네. 유지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한 1.5배 정도 있으면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네. 좀 대치가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아니면 지금 월급만 유지하더라도 내 수준을 네.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한 70% 60% 정도로 낮춰서 생활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연봉으로도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끼는 후배나 동생이 있는데 이제 목동 아빠님께 찾아와가지고 제가 지금 요 정도 이제 어느 정도 그 경제적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 회사는 뭐 다닐만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있으니까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조언해 줄 것 같으세요? 일단은 저는 좀 근로소득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어서
그래도 본인이 너무 싫지만 않으면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좀 바꿔서 그래도 좀 다니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 그런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자산을 모았다. 네. 그러면 좀 여유가 생기거든요. 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하잖아요. 그래도 난 자산이 많으니까 이거 좀 그만둬도 뭐 난 파이어족 되면 돼. 할 게 있어. 그럼 좀 당당해지고 네, 네. 상사 눈치도 안 보게 되고 네. 그런 상태로 다니시는 것도 약간 반 파이어족이죠. 네네. 반파. 반파. 네. 네. 제가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네, 네, 네. 반파가 돼가지고 네. 그냥 회사를 다니지만 여유가 좀 있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냥 훌훌 털고 그렇게 너무 이 일에 대해서 너무 그냥 올인하지 않고 네. 그런 식으로 다니면서 몇백 벌 수 있다면 현금 흐름을 매달 월급을 4,500 받는 게 되게 가치가 있는 게 네. 월세를 4,500 받으려면 10억 이상의 현금 가치가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오늘 이렇게 모시고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앞으로의 목표나 꿈꾸시는 라이프 그리고 또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제 채널의 이름이 목동아빠 행복한 부자 되기거든요. 제가 어느 목표를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꿈꾸었던 그런 자산 목표가 있잖아요. 그거를 빨리 이루다 보니까 그 이후에 사실은 좀 방황을 하는 시기도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뭘까? 뭐 50억일까? 100억일까? 1000억일까? 이걸 번다고 내가 만족을 할까? 그러니까 벌어도 끝이 없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목표는 끝이 없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내가 좀 가난에 벗어나고 싶어서 어떤 금전적인 목표를 가졌다면 그 이유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 목표는 이제 행복한 부자가 되는 게 이제 꿈이거든요. 이 부자라는 거는 경제적인 여유도 있지만 좀 마음적인 여유도 있는 그런 거를 뜻해요. 네. 그래서 일단 1순위는 이제 제가 이런 경제적인 걸 토대로 네. 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여유 있게 좀 즐기면서 인생을 좀 의미 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끄는 게 이제 가장 큰 목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산적으로도 50대에 이제 한 100억 정도를 한번 넘어보고 싶은 생각이 세 자릿수. 예, 네. 왜냐면 좀 다른 것 같아요. 100억은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한번 그래도 한번 태어났으니까 네. 이렇게 멋지게 한번 살고 싶어서 네. 그 정도는 한번 순자산 기준으로 한번 네. 100억 정도는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근데 우선순위는 이제 행복이 더 우선순위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나 행복한 삶이 방해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다. 근데 이 정도는 한번 해보고 싶다. 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목동아빠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들은 목동아빠님 채널에 또 놀러 가시면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채널에도 많이 놀러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